아까 이제 사스를 도입을 하게 되면은 이제 CSS를 프로그래밍 언어처럼 쓸 수 있다라고 설명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거를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장 첫 번째로 오시면은 그 5.1의 변수라는 게 나오거든요. 그리고 데이터 타입이라는 게 나와요. 요거를 이제 그 jQuery 그 처음 할 때도 이제 요 설명을 좀 드린 적이 있었죠. 근데 이제 데이터 타입은 뭐 숫자, 문자, 뭐 불리언, 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스가 이 CSS를 좀 효율적으로 잘 사용하기 위해서 만든 언어다 보니까 사스만의 특징이 좀 있거든요. 그거를 좀 보도록 할게요. 데이터 타입에 여기 그 숫자 있죠. 숫자. 근데 이게 숫자라고 하면 이렇게 1, 2, 3, 4 이런 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10픽셀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CSS의 단위인 뭐 픽셀, 뭐 EM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거를 이게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였으면은 10픽셀이면은 10px라는 문자열로 받아들이는데 사스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숫자로 보고 연산을 해주거든요. 그런 차이점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콘솔에 가가지고 뭐 자바스크립트 문법으로 그냥 콘스트 뭐 a라는 변수에다가 10px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넣었어요. 그러면은 얘는 10px라는 문자 열리거든요. 근데 사스는 이제 이거를 저렇게 본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메인 네 푸트 사이즈를 예를 들어서 뭐 10px 곱하기 2다 이렇게 하면은 연산의 결과가 지금 폰트 사이즈 20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10픽셀 곱하기 2를 연산해가지고 20픽셀을 뽑아줬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다른 거였으면은 연산이 안 됐을 수도 있는데 사스라서 지금 그냥 이렇게 숫자랑 단위를 같이 써도 연산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해석을 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사스라서 허용이 되는 것들이 조금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네, 그런 차이점을 그냥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그냥 이론상으로 그렇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고 이제 여기서 그냥 코드를 짜실 때는 그냥 이렇게 편하게 그냥 짜시면 컴파일이 되니까 그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문자열도 이렇게 들어가고 보통 사스에서 문자열 쓸 때는 뭐 폰트 패밀리 선언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문자열로 좀 하게 되죠. 그리고 데이터 타입으로 색상이라는 것도 제공을 하고 색상도 좀 이렇게 연산을 허용해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색상이 어떻게 연산이 되는지는 뒤에 가서 조금 같이 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트루퍼스라는 불리언을 제공하고 널을 제공하고 널도 어떻게 쓰이는지 뒤에 가면 또 예제가 나오고요. 그리고 뭐 리스트 뭐 이런 것들 는 그냥 참고사항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키하고 밸류로 이루어진 그 맵이라는 데이터가 있거든요. 요것도 이제 뒤에 가면 예제가 나와요. 이거를 바로 설명드리기에는 조금 난이도가 있어가지고 뒤에서 예제를 풀어보면서 이거는 이해를 하는 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 타입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있고 변수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조금 이제 그래도 배우신 바가 있기 때문에 변수가 뭔지는 아마 좀 감이 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좀 바로 실습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거를 지우고 사스에서 변수는 달러로 전환하거든요. 이렇게 달러 뭐 컬러 베이지 기본 컬러라고 해볼게요. 한 다음에 샵 0000ff 이렇게 하면 파란색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RGB니까 그렇죠? R 두 개가 00이고 B 두 개가 00이고 FF 하면은 이렇게 파란색이 나오겠죠. RGB니까 이렇게 한 다음에 FF 이렇게 하면은 이제 초록색 되는 거고 00 한 다음에 여기를 이렇게 하면은 빨간색이 되는 거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색깔들을 섞어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색 조합을 만들어내게 되는 거죠. RGB. 일단 변수에다가 새파란색을 이렇게 넣어놨어요. 컬러 베이직이라고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해주고 컬러 값을 선언을 하는데 이거를 이렇게 변수로 이렇게 선언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해놓고 얘를 이렇게 클래스명을 이렇게 줘버리면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컬러 값이 이렇게 들어가죠. 변수의 내용이 그대로 컬러 값으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요렇게 컴파일이 됐죠. 여기까지는 크게 뭐 어려운 점이 없으시죠? 네. 그냥 변수에다가 담아놓고 쓸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떤 사이트를 만드는데 컨셉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대체로 초록색을 많이 쓰는 컨셉이고 뭐 11번가라든지 뭐 UMF라든지 이런 데 가면 이제 대체로 빨간색을 쓰죠. 그러면은 이제 뭐 강조색이라든지 뭐 약간 이런 거 버튼 색깔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변수에다가 담아놓고 이렇게 일관되게 쓰려고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변수에다 잘 담아놓고 어떤 브랜드 컨셉이나 뭐 이런 거에 맞게 테마에 맞게 이렇게 좀 쓸 수가 있다 라는 점을 좀 인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조금 이렇게 템플릿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같은 모양의 어떤 레이아웃 템플릿인데 이제 색깔만 좀 바꿔가지고 다른 테마로 이렇게 해가지고 좀 다양하게 테마를 바꿔가면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판매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제 변수에다 만들어 놓고 변수 내용만 바꿔가지고 이렇게 계속 만들고 할 수 있겠죠. 변수에 담아 놓으면 조금 편리한 점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설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 다음에 보더를 줘보도록 할게요. 보더 10픽셀 솔리드 한 다음에 이제 똑같이 컬러 베이직을 넣을 건데 이번에는 이제 그냥 넣지 않고 DARKEN 다크니죠. 다크니는 좀 어둡게 하겠다는 얘기죠. 어둡게 하는데 요 컬러 베이직 안에 들어있는 거를 20% 이렇게 해주면은 사스의 내장 함수인데 요 새파란 색을 20% 더 어둡게 하겠다라고 이렇게 함수 안에 넣은 거거든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돌리면은 색깔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얘를 이제 보면은 이렇게 되죠. 새파란 색보다 조금 한 20% 어둡게 이렇게 해가지고 나왔죠. 이렇게 자동으로 좀 연산을 해줬죠. 이 색상이라는 데이터 값 이런 거를 해가지고 위에 보면은 데이터 타입이 색상 데이터 타입이 있었죠. 그래서 이 색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가지고 이거를 읽어드려가지고 이제 연산을 해가지고 좀 더 어둡게 밝게 이렇게 해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변수와 이제 어떤 그 색상이라는 데이터 타입을 응용을 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 볼 수도 있어요. 뭐 여기까지도 크게 어려운 점이 없으시죠? 좀 해보셨나요? 그런 다음에 얘 안에 이제 아까 봤던 앰퍼센트를 이렇게 넣어가지고 이제 호버 이렇게 해가지고 마우스 오버했을 때에는 좀 색깔을 바꿔보도록 할게요. 컬러를 LIGHTN 이렇게 해가지고 이 새파란 색을 이번에 마우스 오버하면은 글자 색은 30%를 좀 더 밝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보더는 마우스 오버했을 때 이제 원래 보더가 이제 새파란 색에서 20% 어둡게 했으면은 마우스 오버했을 때는 한 10%만 조금 그 어둡게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요렇게 되죠. 컴파일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컴파일 결과랑 같이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짠 거랑 컴파일 결과랑 이렇게 비교해가지고 보시고 또 실제로 또 이렇게 마우스 오버하면 또 어떻게 되는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뭐 백그라운드 컬러도 줄 수 있죠. 백그라운드 뭐
RGBA 해가지고 원래는 이 RGB 이렇게 띄워가지고 써야 되잖아요. 이렇게 하고서 0.3 이렇게 이런 식으로 써야 되잖아요. 이 투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RGB니까 여기에 뭐 255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써야 되는 거죠. 이렇게 써야 되는데 지금 변수 안에 지금 여기 헥사코드 값으로 들어있는데 얘를 그냥 이렇게 넣어도 자동으로 연산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RGB로 변환해가지고 이렇게 넣어주고 있죠. 네. 이런 편리한 연산 같은 걸 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일단 변수 사용에 대해서 조금 감이 좀 잡히셨죠. 그러면 이번에는 조금 또 다른 걸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해보셨으면은 일단 제가 싹 지우고 네, 다른 걸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번에는 변수의 사이즈라는 변수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여기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 해보려고 하거든요. 밑으로 스크롤 내려가지고 보시면은 사이즈에다가 12픽셀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보도록 할게요. 네. 폰트 사이즈에 사이즈라고 선언을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면은 당연히 사이즈 10이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보고 또 여기다가 또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당연히 얘도 12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얘도 그리고 이렇게 하고 얘도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면은 얘도 12가 나오죠. 그래서 얘를 뭐 13으로 바꾸면은 다 13이 되고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으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일단 해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까지 잘 해보셨나요?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으면은 요 맨 위에 있던 변수 선언 얘를 이쪽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하고 저장을 하면은 오류가 나거든요. 네. 이 오류가 왜 났는지를 이해를 하시면은 될 것 같아요. 왜 났을까요? 좀 쉬운 문제일 수도 있고. 네. 이게 여기 있을 때는 오류가 안 났는데 얘를 여기다 넣고 저장하니까 오류가 났거든요. 그래서 이게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의 차이점이에요. 이거 다른 프로그래밍 언어에서 좀 있는 개념이긴 한데 네. 설명을 좀 드리면은 여기 변수 안에 12픽셀 들어있고 얘가 여기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가지고 폰트 사이즈가 여기가 12 이렇게 되잖아요. 여기까지 별 문제가 없는데 얘가 바라보는 곳이 없어요 지금. 그래가지고 문제가 생긴 거거든요. 여기.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가 맨 위에 있을 때는 전역 변수여가지고 얘네 세 군데한테 다 이게 12, 12를 다 넣어줄 수가 있었는데 지금 얘가 요 안으로 이스코프 안으로 들어오면서 지역 변수가 돼버리면서 요 안에 있는 두 개한테는 이게 들어갈 수가 있게 됐는데 얘한테는 못 들어가게 되면서 얘가 참조할 수 있는 곳이 사라져가지고 지금 그렇거든요. 그래서 오류가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전역 변수였던 게 지역 변수가 돼가지고 오류가 생긴 거죠. 이거를 해결하려면은 위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11 이렇게 해주면은 얘한테 12가 들어가고 얘네한테 12가 들어갔죠. 그래서 지금 얘는 11을 바라보고 있고 얘네 안쪽에 있는 얘네들은 얘가 재선언 돼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있고
이게 전역 변수고 이게 지역 변수가 되는 거죠. 하고 이 지역 변수를 다시 날리면은 전역 변수가 다시 들어와가지고 이렇게 다 되는 거고. 이걸 해결하는 방법은 이제 뭐 이렇게 넣고 이렇게 넣어주면 해결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주면 또 해결이 되겠죠. 그래서 변수 선언을 했으면은 이게 참조할 수 있는 게 여기 이 같은 스코프 안에 있던지 아니면 전역으로 있던지 그렇게 있어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지금 여기 설명이 나와 있는 게 거기에 대한 설명들이에요. 지역 변수와 전역 변수에 대한 차이점. 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네. 뭐 많이 어려운 개념은 아닐 수도 있어가지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jQuery 이거 배울 때 변수에다가 막 집어넣고 뭐 이렇게 어떤 괄호 안에 넣고 이럴 때 그 따옴표를 이런 식으로 써가지고 요 안에다가 이렇게 달러 해가지고 중괄호 넣고 뭐 변수명을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제 뭐 앞뒤로 이렇게 HTML 코드랑 엮어가지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넣고 그랬잖아요. 그 개념이 사스에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데이트라는 변수가 있고 이 안에 예를 들어서 뭐 2022 뭐 0705라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있다고 치고 그래서 뭐 클래스명을 클래스명을 이렇게 하나 주고 백그라운드 이미지라고 해야 되겠네.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HTTP 블라블라 뭐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큰 사이트들은 이미지 서버를 따로 두고 있거든요. 스태틱 서버라고 해가지고 그 이미지만 들어있는 서버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절대 경로로 불러와가지고 이제 이미지 넣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 경우가 꽤 있거든요. 뭐 네이버닷컴이라고 해볼게요. 뭐 슬래시 하고서 이제 여기 샵 이렇게 중괄호 넣고 달러 데이트 여기 데이트 요 변수명 요거 썼죠. 이렇게 한 다음에 요 안에 뭐 abc.jpg라고 이렇게 해볼게요. 그러면 결과가 이렇게 나오거든요. 중간에 여기에 텍스트명이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내용이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식으로 날짜가 바뀌었다든지 하면은 이렇게 바뀌는 거고, 이 자리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그 날짜별로 폴더 관리한다든지 그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은 이제 이렇게 되는 거고, 아니면 이게 앞에 있는 부분 경로가 이제 이미지 경로가 바뀌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변수에다 넣어놓고 관리를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스태틱 서버 주소를 이렇게 해가지고 넣어놓고 얘를 요만큼을 이제 뭐 달러 가지고 됐어 이렇게 해놓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좀 서버 주소가 바뀌었다 이렇게 하면 얘만 바꿔주면은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이렇게. 요즘 이해되시나요? 요거를 네이버에 가가지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보면은 네이버에 가서 보면 이런 식으로 들어있거든요. 이렇게 보면은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주소가 다르죠. 요거랑 다르죠. 그래서 이제 그 이미지만 따로 올려놓는 서버가 있고 거기에다가 올려놓고 이렇게 불러와가지고 쓰는 거거든요. 그래가지고 백그라운드 포지션 이렇게 잡아가지고 이제 띄우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 판 모아놓은 걸 이제 스프라이트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요거를
각각 따로따로 개별 이미지로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뭐 img, src 뭐 이런 식으로 짜면은 이제 그 서버에다가 요청하는 어떤 그 이미지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서버에 요청이 가는 횟수가 많아지는 거죠. 이 이미지를 요청하는 횟수가. 그래가지고 이제 그 이미지들을 그냥 한 판에다 모아놓고 그냥 백그라운드 뭐 포지션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쓰는 거거든요. 이런 기법이 있어요. 이거는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이거를 따로 올려놓고 쓰는데 만약에 뭐 이런 주소가 바뀌었다든지 아니면은 뭐 이미지를 이렇게 뭐 날짜별로 관리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해가지고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변수에다 넣어놓고 뭐 얘만 좀 바꿔주면은 이제 이거를 바꿔줄 수가 있으니까 쉽게 바꿀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변수에 넣어놓고 쓰기도 해요. 그래서 이 변수랑 문자를 섞어가지고 이렇게 쓸 때 이런 식으로 쓰는 거를 이제 인터폴레이션이라고 하거든요. 사스에서 이런 기능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URL이 절대 경로로 따로 있는 거죠. 그러니까 CSS에서 이미지 넣을 때 이제 백그라운드 뭐 이미지 해가지고 이제 여기다가 이제 여기 이미지 폴더에다가 넣어놓고 이제 예를 들어서 점점 슬래시 뭐 이미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잖아요. 이건 상대 경로고 이제 이렇게 절대 경로로 쓰면은 별도의 이미지 서버에다가 올려놓고 그 URL을 여기다가 넣고서 쓰는 거죠. 아, 그럼 그 이미지 하나하나가 각자의 URL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물론 상대 경로로 해도 서버에 올리면은 URL을 갖긴 갖는데 네. 좀 별도의 서버에 올라가 있는 거죠. 다른 서비스도 다 마찬가지죠. 이 같은 경우에 지금 네이버 부동산이죠.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얘 날짜로 돼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러면 주소, 뭐 날짜 이렇게 해가지고 따로따로 관리가 되는 거죠. 또 주요 서비스마다 들어가가지고 이미지들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다 열어보시면 네, 조금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이게 이미지 판을 만드는 이유가 이제 어떤 서버의 요청을 줄이기 위한 거거든요. 트래픽을 좀 줄이기 위한 서버 호출 이런 걸 줄이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방법이 있다라는 거를 네, 좀 인지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스에도 리스트라는 데이터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이 코드가 실무에서 많이 쓰이는 코드는 아니니까 그냥 제가 이거는 복사해서 좀 붙여넣고 그냥 원리만 좀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이거 빼고 하나만 네, 이 상태로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스 코드는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컴파일 결과는 이렇게 나왔죠. 이거를 설명을 좀 드리면은 믹스인은 뒤에 가서 배우게 될 텐데 뭐 일종의 함수 같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믹스인이 이렇게 있고 믹스인 이름이 이제 요거고 이 이름을 요 클래스명 안에서 요 믹스인을 사용하겠다라고 선언을 해줬고 그리고 첫 번째 이제 파라미터에 박스 사이징, 두 번째 파라미터에 부터 박스를 넣었어요. 그리고 여기 있죠. 그러면 얘가 요 자리에 들어가고 얘가 요 자리에 이렇게 들어가게 되겠죠. 이렇게 하고 이 이치문이 있는데 요 이치문은 이 벤더즈 안에 들어있는 것들이 이렇게 하나씩 들어와가지고 벤더에 들어간 다음에 이제 요 안에서 이제 반복문 돌게 되는 거고 이 벤더즈는 리스트 형태로 이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4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 그러면 얘가 4번 반복을 돌면서 웹킷, 모즈, MS, O가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들어오겠죠. 이렇게 들어오고 그래서 여기 대시하고 대시 사이에 이렇게 들어가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대시랑 대시 사이에 이게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거죠.
웹킷 모즈 MSO 이렇게 들어가죠. 네. 하고 이렇게 돼가지고 네임이 지금 여기 있는 얘죠. 이 네임이 박스 사이징이죠. 그래서 박스 사이징 이렇게 들어가줬죠. 그리고 밸류가 보드 박스죠. 그래서 이 자리에 이런 식으로 CSS 코드가 구성이 됐죠.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임하고 밸류가 그냥 나오는 걸로 이렇게 해가지고 마지막에 얘가 이렇게 나왔죠. 이건 나중에 믹싱 배우실 때 한 번 더 볼 기회가 있으니까 지금은 그냥 요 리스트 데이터를 그냥 이런 용도로 활용했다. 이 정도만 그냥 보도록 할게요. 네, 뒤에 가면 또 나오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이해를 좀 하고 한번 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래서 컴파일 결과가 이렇다라는 거를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맵이라는 것도 이것도 어차피 뒤에서 실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제가 이것도 원리만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나오고 컴파일 결과는 이게 이제 좀 코드를 좀 많이 짜야 될 때, 반복적인 코드를 좀 많이 생산해야 될 때 이런 걸 좀 많이 쓰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 지금 요런 식으로 나왔죠. 원래 사스 코드가 이거고 이제 컴파일 나온 결과 CSS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도 원리를 좀 보면은 이렇게 그래서 요 변수가 하나 있고 여기에 키 밸류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가 이제 짝으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요 에스프레소가 여기 들어가 있고 앞에 있는 키 밸류를 이렇게 넣어주게 되는 거죠. 요 짝이 여기 네임하고 컬러로 들어오는 거고 커피 언더바 네임 그러면 얘네들이 네임이잖아요. 그래서 이 반복문 돌면서 생산한 코드가 앞에 커피 언더바가 붙고 뒤에는 얘네들인 거죠. 얘네들이 들어가 있죠. 하고 백그라운드 컬러 안에 컬러 얘가 들어가 있죠. 컬러 여기 있는 얘가 밸류 얘네들이죠. 그래서 이 코드가 지금 여기에 대칭이 돼가지고 그대로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나중에 이제 요 데이터 키 밸류만 형식에 맞춰가지고 계속 넣어주면은 이런 형식의 틀이 있으니까 계속 찍어낼 수가 있겠죠. 이거를. 그래서 좀 많은 코드를 한 번에 효율적으로 짜야 될 때 이 방법을 쓰긴 하거든요. 한두 개 짤 때는 크게 상관이 없는데 좀 많이 짜야 될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이런 식으로 CSS를 좀 짤 수 있다. 고난이도, 약간 난이도 있게 짤 수 있다. 라는 거를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사스를 이제 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데이터 타입에 대한 설명을 조금 많이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사스에서 많이 쓰는 게 이제 믹스인이거든요. 5.2 쪽에 와서 보시면 믹스인이라는 게 있는데 믹스인은 이제 일단 최근 실무에서 좀 쓴 코드를 중심으로 일단 좀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일단 믹스인은 익숙해지면 좋으니까 한번 짜보도록 할게요. 믹스인이라고 이렇게 짜보도록 할게요. 믹스인하고 이제 믹스인 이름이 있어야 되거든요. 플롯 클리어라고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플롯 클리어. 이건 요 코드는 자주 쓰는 코드잖아요. 플롯을 해제하는 코드는. 그래서 여기다가 믹스인 안에 이렇게 해가지고 애프터라고 넣어놓도록 할게요. 하고 아마 요거는 조금 써보신 경험이 있으실 거예요. 플롯 해제하는 경험이. 디스플레이 블락 클리어 보스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를 짰다고 칠게요. 근데 이제 이렇게 했다고 해서 당장 CSS의 컴파일이 뭐가 되진 않거든요. 딱 되진 않고 믹스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따로 믹스인 파일을 만들어서 쓰는 게 일반적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파일을 좀 새로 만들어가지고 언더바 믹스인.scss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할게요. 하고 얘를 잘라가지고 이쪽으로 믹스인 파일 쪽으로 넣어주고 이쪽에 가가지고 맨 위에다가 믹스인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믹스인이라고 이렇게 선언을 해주도록 할게요. 그럼 믹스인은 이렇게 호출하고 있고, 이제 여기 콘텐츠 쪽에 가가지고 이제 고쳐야 되겠죠. 그러면은 이런 게 있다라고 하면은, 이런 클래스명이 있다라고 하면은 여기에다가 이제 include 하면 되거든요. include 여기 믹스인병 이렇게 넣어주면 되죠. 그러면 CSS가 이렇게 들어가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들어가면 되죠. 그러면 홈 파일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비슷한 코드를, 그러니까 이만큼의 코드를 매번 넣기가 번거로우니까 이거를 그냥 이렇게 복사해서 넣기도 하거든요. 일단 제일 기본적인 사용법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들어가죠. 지금 믹스인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콘텐트 안에 이렇게 들어있고, 결과는 이렇게 나오고. 네. 그래서 뭐 플롯을 해제하는 거라든지 아니면은 뭐 가로스크를 주는 거라든지 이런 것들을 믹스인으로 이제 미리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믹스인에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로스크롤을 줬다가 또 해제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모바일 화면에서는 가로스크롤 해가지고 이제 좌우로 이렇게 터치 스와이프가 되게 이렇게 해줬다가 또 화면이 커지면은 다시 그걸 풀어야 되는 상황이 또 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그 상황을 한번 재현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 라떼 여기다 해보도록 할게요. 저 div를 하나 만들고, 예, 뭐 예를 들어 스판 뭐 1, 2, 3, 4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해봤다는 거죠. 그러면은 메인 안에 div 안에 스판 이렇게 해놓고 디스플레이 인라인 블락 이렇게 하고 백그라운드 옐로우 이렇게 이렇게 됐다고 한다면은 여기다가 이제 include 스크롤 X를 이렇게 했어요. 아, 여기다 해야 되겠네. 얘가 아니라 이렇게 줘야 돼. 그러면은 모바일에서는 요렇게, 모바일 이 경우에 이런 식으로 되잖아요. 이렇게 주면은 네? 이제 화면이 커져가지고 이제 뭐 PC 화면이 됐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이걸 풀어주는 경우도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이제 미디어 쿼리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한 500 정도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클리어를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렇게 되다가 500이 넘어가면은 클리어가 돼가지고 이렇게 개행돼가지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나오죠. 이 코드를 보면은 이렇게 되는 거죠 지금. 그럼 간단하게 그냥 믹스인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냥 이것만 넣어주면은 이제 좀 UI를 조금 더 쉽게 만들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UI가 자주 등장을 하게 된다면은 모바일 반응에서 자주 등장하는 코드여가지고 이렇게 해놓고서 그냥 이렇게 뭐 넣었다가 뭐 해제했다가 이렇게 짜볼 수도 있겠죠. 믹스인에 넣어놓고 조금 그러면은 나중에 뭐 혹시 뭐 다른 프로젝트를 간다든지 뭐 이렇게 조금 어디 뭔가 좀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사스 파일만 좀 잘 짜놓은 거 몇 개만 들고 다니면은 좀 뭔가 금방 새로 좀 일을 시작하기가 좀 수월해지겠죠. 그런 편리성 때문에 네, 이런 것들 좀 네, 배우는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한번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믹스에는 강의 자료에 그대로 있으니까 뭐 여기 뭐 위에 3개 지금 해봤거든요. 요거 3개 복사해서 넣으셔도 되고 넣은 다음에 뭐 그냥 이렇게 좀 간단하게 그냥 대충이라도 이렇게 좀 한번 짜보고 이렇게 뭐 HTML도 이렇게 뭐 어렵진 않으니까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넣어 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익혀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믹스는 잘 이렇게 배워 놓으시면은 조금 편리하시거든요 나중에. 믹스인에 조금 네, 힘을 줘가지고 실습을 좀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요렇게 해서 요거 조금 해보고 믹스인이 내용이 좀 길긴 하거든요. 그래서 믹스인 좀 해보고 믹스인만 잘 배워 놓으면 나머지는 그냥 뭐 이런 게 있다 정도만 하고서 넘어가도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같이 좀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5.2 믹스인의 최근 실무 사용 코드에서 여기 위에 3개 정도를 지금 해보고 있어요. 네, 여기까지 좀 이해가 되셨나요? 참 쉽죠? 말씀이 없으시네요. 뭐 다음 걸로 좀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해봤고 다음 거는 이제 믹스인 일립시스라는 거를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넣으면 안 되고 넣을 때는 여기 믹스인 쪽에다 넣어야 되겠죠. 믹스인 일립시스라는 거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넣고 이번에는 네, 여기 라떼라는 거가 지금 텍스트를 길게 가지고 있으니까 얘한테 실험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클래스명이 P클래스 1 이렇게 해보고 얘를 또 똑같은 이 P를 복사를 또 해가지고 밑에다 넣고 한 멀티라고 이렇게 해볼까요? 멀티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클래스명을 1 이렇게 하고 얘는 두 번째 거는 점 멀티 이렇게 해보면 되겠죠. 이렇게 1하고 멀티 해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하고 클래스명이 이제 일립시스잖아요. 그러니까 믹스인명이 일립시스잖아요. 그래서 인클루드하고 일립시스 이렇게 해보도록 할게요. 하고 얘한테는 일립시스 3 이렇게 줘보도록 할게요. 하고 폰트 사이즈를 20 얘도 똑같이 20 주도록 할게요. 그러면 얘는 컴파일 된 게
한 줄 말쯤으로 컴파일 됐고, 얘는 두 줄 말줄임으로 컴파일이 이렇게 됐죠. 이렇게. 컴파일 결과하고 믹스인을 비교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1이라는 클래스명 안에는 일리시스가 그냥 넣었고, 얘는 3이라는 어떤 지금 파라미터를 던져가지고 이제 믹스인을 인클루드를 했죠. 이 차이점이 있죠. 그래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됐죠. 믹스인 일리시스 이렇게 있죠. 그리고 얘가 기본값 1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그냥 아무것도 안 던지고 선언을 하면은 그냥 기본값 1이 들어가가지고 이 이품문 안으로 들어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라인이 1인 경우에는 이렇게 하라고 해서 1이라는 클래스 명은 기본적으로 원래 가지고 있던 이거랑 그 믹스인으로 인클루드 해가지고 들어간 얘네들이 있죠. 얘가 요거랑 지금 일치하죠. 그리고 멀티는 3이라는 일리프트 3이라고 해가지고 3이라는 파라미터 던져가지고 했잖아요. 그래서 요 길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해가지고 요렇게 일치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라인클랩 3 이게 세 줄만 줄임이란 뜻이잖아요. 이게 지금 이렇게 변수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것도 없이 던졌을 때는 그냥 자동으로 1이 들어가서 1이 들어갔는데, 얘가 3이라는 파라미터를 던졌기 때문에 이 자리에 3이 들어가가지고 얘가 이 자리에 들어와가지고 3으로 이제 컴파일을 해줘가지고 이렇게 처리가 된 거거든요. 그래서 같은 믹스인 안에서 이렇게 조건 분기를 해가지고 한 줄 말줄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여러 줄 말줄임 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거 5 이렇게 하면은 이제 5로 바뀌었죠. 5로 바뀌었으면은 가가지고 확인해 보면은 5줄 말줄임이 적용이 되어 있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코드를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넣어보세요. 이거 말줄임도 좀 자주 쓰는 코드긴 하거든요. 요 코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또 우리가 네이버를 또 가서 봐야 되겠죠. 네이버 첫 화면에 가가지고 이렇게 찍어보면은 두 줄 말줄임 되어 있네요. 여기 두 줄 말줄임. 얘도 두 줄 말줄임 처리되어 있네. 한 줄 말줄임이 어디 있을 텐데, 잠시만요. 얘도 두 줄 말줄임이고, 요런 데가 한 줄 말줄임일 것 같거든요. 얘를 글자를 맞게 늘려보면은 한 줄 말줄임에서 이렇게 되죠. 네. 여기 지금 우리 생활 속에 알게 모르게 코드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이렇게 해가지고 참고해가지고 또 보시고 직접 짜보시고 네, 하시면은 이제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CSS였으면은 이거를 일일이 다 막 넣어가지고 막 숫자 바꾸고 막 이렇게 뭐 했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처음엔 좀 어려워 보이는데 이게 좀 익숙해지면은 조금 편하실 수 있다. 잘 쓰시면 편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장점을 이해하시려면 CSS를 많이 해보셔야 된다라는 얘기가, 네,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요.